네, 안녕하세요. 선한스탁 로로쌤입니다. 자, 2022년 1월 18일 화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미국 증시는 마틴 루터 킹 데이로 휴장을 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요 아랫방향에 다시 한번 이제 그 지지력 테스트 받은 다음에 이제 유지되느냐 아니면은 반등이 나오냐 요거를 다시 한번 확인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35,800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계속 저점 매수세는 들어왔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14,600 요 구간에서 이제 한번 저점 매수가 나왔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건드리지 않고 소폭 반등 나왔는데, 뭐 반등이라기보다 하락을 제한하는 정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구간에서 이제 14,600을 유지해 줄 것이냐, 이 구간에서 저점 매수가 나올 것이냐, 아니면 이제 뭐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반등 나올 것이냐 뭐 싸움인데, 주말에 뭐 심리적으로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나 전체적으로 뭐 그 아주 뭐 상승하거나 할 만한 이슈는 없었기 때문에, 또 이제 유가가 올라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인플레이션 우려감 나온다라고 하면은 오늘은 강세보다는 아래쪽에서 이제 지지력 테스트 받고 저점 매수가 들어오느냐 아니면은 조금 더 밀렸다 가느냐 이 부분을 볼 것 같습니다. 자, 유가에 대한 부분 뭐 잠시 후에 뭐 다시 한번 뭐 종목 동향 보면서 말씀드리고, 우리나라는 이번 주 초까지는 이제 심리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수급도 아직 개선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물 쪽에 매수가 좀 들어와 줬어야 되는데, 어제 마감 동향에는 좀 나름대로 나쁘지 않게 만들었던 이 베이스 같은 경우 다시 조금 마이너스권으로 내려갔다. 오늘 장중 내내 주식을 팔거나 하진 않았는데 선물로 누르고 있다. 그리고 옵션 동향도 위에를 살짝 막아놓고 아래를 살짝 열어놓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주요 요인은 말씀드렸듯이 심리적인 요인,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번 주 중반 초반 정도에는 이제 눈치 보기 정도인데, 이런 뭐 유가 상승이나 이런 부분이 나왔고, 그리고 중반에서 중반 이후 좀 넘어갈 때쯤 되면은 이제 내일 LG에너지솔루션 청약이 오늘 내일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넘어가면서부터는 조금은 나아지지 않겠느냐라고 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뭐이 구간 지나가면 또 반등이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은 수급적으로 조금 개선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오늘 장중에는 이제 이 960포인트 구간에서 공방을 펼쳤는데 유지되지 못하고 밀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수급 동향 코스닥 쪽 같은 경우 보면은, 자, 외국인이 뭐 아주 크게 뭐 엄청 어마어마하게 뭐 매도를 했다라거나 뭐 이런 모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장중에는 이제 뭐 거의 한 1,000억 정도를 매도를 했었는데, 이 부분을 장 마감 부분에서는 다시 이제 주워 담았죠, 외국인들이. 여기는 이렇게 눌러놨더니 역시나 이제 싸게 나왔네 하고 담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뭐 금리도 인상된다라고 하고 이제 하니까 그 신용 부분은 일부는 좀 털고 가자 정도의 심리지, 뭐 시장을 아예 뭐 박살내겠다라는 정도는 아니에요. 외국인들은 이제 코스닥 주식 쪽은 굉장히 뭐 좋아한다. 코스닥은 주식을 좋아하고 코스피 쪽은 주식은 좋아하지 않는데, 선물 옵션 쪽으로 해서 수익을 챙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조는 당분간은 유지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종목 동향으로 넘어가서 이제 삼성전자, 뭐 이 77,500원 전후 이 구간에서 계속 공방을 펼치고 있는데, 오늘 같은 날도 이제 뭐 반도체 쪽은 뭐 크게 밀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제한적인 부분만 이제 뭐 하락을 조금 방어해 주는 정도, 크게 하락 나오지 않는 정도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장중에는 조금 눌림이 있었는데 이제 결국 보면은 아래 꼬리 달고 최근에 계속 이렇게 올라오죠. 그래서 차라리 뭐 이렇게 쉬었다가도 이상할 게 없는데, 잘 내려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위쪽에서 이제 13만 원 부근에서 크게 안 밀리고 어느 정도 좀 유지해주고 있다. 뭐 물론 뭐 내일 이렇게 한 차례 밀려서 이제 중심 정도, 중심값 정도 22만 2,500원 구간 전후 이제 흔들게 할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도체 쪽이 수급이 좀 양호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삼성전자 쪽에서는 이제 폴더블 쪽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다시금 올라왔죠. 그래서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썩 좋지 않은 가운데 폴더블 뭐 파인테크닉스나 KH바텍, 그리고 뭐 세경하이테크, 뭐 이녹스 첨단 소재, 덕산네오로스 같은 종목들이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쉬어가는 구간에서 반등을 모색하는 정도였습니다. 뭐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실리고 양봉이 좀 더 길어야 되는데, 그냥 밀리지 않는 정도로 그냥 유지해줬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같은 장에서 뭐 기특하죠. 그리고 로봇 관련주는
계속 순환매가 나오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메인 종목들은 쉬고 뭐 이렌시스 같은 종목이 다시 한번 이제 기존에 한 차례 올라왔다가 휴식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올라왔는데 뭐 삼성전자의 로봇 청소기용 감성 모터 공급한다라고 해서 지난번부터 뭐 이슈가 일부는 됐었죠. 대장은 아니지만 뭐 순환매 돌면서 오늘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티라유텍 같은 경우는 이제 자회사 클로봇이 현대차 그룹에서 이제 현대차 그룹의 제로원이죠. 여기서 이제 투자 유치를 받았다. 이게 처음이 아니라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 해성 TPC는 뭐 기존에도 뭐 얘기는 나왔는데 뭐 급등 정도 흐름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연속적인 흐름 정도가 나왔지 뭐 한 번에 상한가가 나는 흐름은 아니었는데 이 로봇용 이 감속기를 이제 국내에서 생산하는 업체로 뭐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최근에 한 차례 올라왔다가 휴식 그리고 다시 한번 뭐 힘을 내주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윗꼬리가 조금 기네요. RS 오토메이션은 이제 스마트 팩토리 쪽에도 관련이 좀 깊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뭐 삼성전자의 로봇 제어기 공급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뭐 꾸준히 이제 기술력 좋은 기업이다라고 과거부터 많이 말씀드렸는데 코로나 시대가 오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키오스크라던가 무인 이런 쪽으로 그리고 공장 자동화 쪽으로 이슈가 되면은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가 좀 예의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좀 지난번에도 이제 먼저 올라오기보다는 이제 코로나 초기에도 이제 치료제 가능성 혹은 백신 가능성 있는 기업들이 먼저 올라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추후에 이제 움직임이 나오고는 있는데 지금 추세 조금 파동이 좀 큰데 추세를 좀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RS 오토메이션도 뭐 기업 내용 자체는 굉장히 좋죠. 자, 삼성 SDI랑 SK이노베이션은 오랜만에 이렇게 조금 반등이 나왔습니다. 삼성 SDI는 이제 64만원 구간 정도에서는 이 구간을 좀 지켜주려는 모습을 하고 있는데 오늘 오랜만에 이제 5%나 올랐습니다. 이 LG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시총이 100조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삼성 SDI랑 이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좀 이제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먼저 수급이 좀 빠져서 이제 쉬었으니까 이제 오히려 지금은 빠져나갈 수급이 없다라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반등 정도는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되고 SK이노베이션은 이제 뭐 유가 관련 쪽에서도 좀 영향을 받아서 오른 영향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뭐 파워넷이나 대보마그네틱 같은 경우가 뭐 같이 움직였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삼성전기 이 MLCC 1위인 무라타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공장 가동을 일부 중단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MLCC 쪽에 이제 특히 무라타는 전장용 쪽으로 우리나라는 IT에 강세했고 전장용은 이제 서서히 넓혀 나가는 단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전장용 같은 경우 고부가 가치 쪽이고 신뢰성이 높은 이제 무라타 쪽에서 이제 먼저 좀 크게 장악을 하고 있다 말씀을 수년간 드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점점 이제 더 늘려 나가고 성장을 더 해야 되는 부분인데 삼성전기나 아니면 최근 테슬라랑 링크 나와왔던 사마 콘덴서 같은 경우가 오늘 또 좋은 모습을 보였죠. 무라타가 저렇게 공장 가동 이제 일부 중단한다라고 하면서 그 외에 코스모 신소지나 대주전자재료 이쪽은 이제 그 2차전지 양극재나 뭐 첨가제 쪽으로도 영향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에너지 가격 국제유가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 뭐 S-오일이나 이쪽은 오늘은 쉬었습니다. 여기는 직접 이제 분쟁이 나온 지역이라서 좀 연관이 좀 있다 보니까 S-오일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우디 아람코가 이제 최대 주자 보니까 이렇게 살짝 밀려 내려와 있는데 사우디 이쪽 그 사우디가 아니고 아랍에미리트 있죠. UAE 얼마 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그 왔다 갔다 하고 우리나라 원전이랑도 연관 있는 국가죠. V로 보이네요. UAE 여기 아랍에미리트에서 이제 뭐 테러가 나왔습니다. 드론 테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제공항이랑 이제 인근에 있는 석유시설 쪽에 드론 공격을 했는데 이게 뭐 기존부터 계속 있던 일이죠. 예멘 반군 이 후티 쪽하고 이 중동 쪽 연합 동맹군하고 이제 꾸준히 이제 분쟁이 나오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건 참고하시고 사우디 동맹군에서 바로 보복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멘 반군 이 후티의 수도 쪽에 이제 공습을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피해 규모는 뭐 이제 뭐 얘기는 안 하고 있는데 아랍에미리트에서는 일부의 사상자가 좀 나왔다라고는 해요. 그래서 뭐 참고하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S-오일은 좀 밀렸는데
제가 기존에 이렇게 올려드렸었죠. 이렇게 저희 그 채널을 오시면 동영상 페이지 오시면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섹터 정리 같은 거 저희가 해드리는데 에너지 관련주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 구간에서 이제 천연가스하고 원유 쪽을 같이 봐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언급드렸던 게 이제 흥구석유 있었죠. 이제 흥구석유 같은 경우가 추후에 이렇게 한 번씩 움직인다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도 이렇게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가 이제 관련 쪽으로 이 두 종목은 이제 테마성으로 좀 움직이고 세스오일은 오히려 저렇게 뭐 9만 원 쪽으로 내려와 주면은 이제 뭐 매수의 기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한국석유 같은 경우가 뭐 강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천연가스 쪽 같은 경우 원유랑 천연가스는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죠. 원유 가격이 이렇게 고공행진하면 천연가스가 은근슬쩍 따라와요. 상대적으로 싸니까 이쪽에 대해서 수요가 늘어난다. 반대로 천연가스가 고공행진을 펼치면 원유값이 은근슬쩍 따라 올라오죠. 그리고 얘네 둘이 같이 올라오면서 너무 비싸다라고 얘기 나오면은 뭐가 올라와요? 신재생에너지 쪽이 올라온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유가를 간단히 보여드리면은 지금 이 기존 전고점 85.41달러 요 구간 WTI 기준입니다. 이 구간을 지금 위협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간으로도 이 WTI 선물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보다는 83.82 요거보다는 조금 더 높습니다. 84.72니까 거의 뭐 이 최상단에서 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85달러 부근에서. 그래서 이제 뭐 브렌트유랑 이제 두바이유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중동 쪽이니까 더 올라가서 이미 넘어갔고요. 52주 신고가를 넘어갔고 WTI 같은 경우도 52주 신고가를 지금 여기 건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가 관련주 쪽이 오늘은 조금 많이 움직였고 천연가스 관련주가 같이 움직였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HA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광주 아파트 붕괴 뭐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정몽규 회장이 이제 대국민 사과가 있고 사퇴를 한다라는 부분 이런 일은 좀 없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는 이제 영암 해남 쪽이죠. 이제 3호지구 이 관광 레저형 기업 도시 3호지구에 골프 코스 조성 공사 계약을 했다라고 하면서 오늘 멋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 12,500원에서 13,000원 구간을 기존에 잘 못 넘어갔었는데 요 13,000원 구간 넘어가는 거 확인하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신규 매수는 아니고 보유하신 분들은 요 13,000원 못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일부 좀 줄이면서 보시고 여기를 넘어간다. 그럼 13,000원 이탈하기 전까지는 좀 보유해 볼 만하겠죠. 참고하시고요. JC 케미칼이 오늘 이제 장막판 움직이었는데 이게 그 인도네시아 수도가 자카르타에서 이제 칼라만탄으로 이동하는 부분의 수도 이전에 대해서 기존에부터 계속 얘기 나왔었는데 드디어 법안이 승인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JC 케미칼이 움직였다. 무슨 다른 나라 수도 이전하는데 뭐 상승을 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칼라만탄에 농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일팜 농장을 이제 한 10년 전에 인수를 했어요. 2012년에. 근데 이 규모가 우리나라에 있는 여의도 면적의 33배, 1만 헥타르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부터 이 수도 이전 얘기 나올 때마다 JC케미칼이 한 번씩 반짝반짝 움직였었는데 다시 한번 이제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자, 내일까지 오늘 흐름은 좋게 만들어서 내일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면 11,000원 요 구간을 넘어가는지를 볼만할 것 같아요. 11,000원, 12,000원, 그 다음 13,000원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1,000원 단위로 올리면서 보시면 된다. 다음 저항은 11,000원이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신라젠 어제 이제 거래소에서 이제 기업심사위원회가 오늘 열린다 말씀드렸는데 이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상장 폐지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상장 폐지 바로 당하는 거냐라고 생각하시면은 기존에도 말씀드렸듯이 7일 이내에 기업에서 이의 신청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신라젠 기업 자체에서는 이의 신청을 한다라는 거에 거의 뭐 99%가 아닐까 싶고요. 거래 재개를 이제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20 영업일 이내에 코스닥 시장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상장 폐지를 하거나 아니면 개선 기간을 부여하는, 지금 거래 정지 당한 상태에서 개선 기간을 부여받은 거예요, 신라젠은. 근데 이게 왜 상장 폐지를 개선을 한다고 해서 제출을 했는데 왜 문제가 됐느냐? 이 거래소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이 신약 파이프라인이 줄어들고 이제 최대 주주가 MTN으로 바뀌었다. 근데 MTN으로 바뀌었는데 1,000억 정도 들어온 거 외에 뭐가 있느냐? R&D 비용 1,000억 갖고 택도 없지 않느냐?
이거 기업 가치 유지될지 뭐 불투명한 거 같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프라인을 뭐 진행을 하려면은 이 기업을 유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조금 우리한테 제출을 해라 라는 정도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니 신라젠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이미 준비가 어느 정도는 돼 있을 것이고 얘기 나오는 거를 포함해서 좀 더 보충해서 7일 이내에 뭐 제출을 하겠죠, 이 신청을. 그래서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적어도 상장 폐지를 바로 당하기보다는 최소한 이제 개선 기간 부여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준비를 좀 잘했다라고 했었는데 뭐 지금은 이 정도로 뭐 좋지 않고, 신라젠에서 지금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신장 고용함 뭐 이렇게 뭐 대장 지금 그 단독요법보다는 이 팩사백을 이제 병역요법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기존에 간암 치료제 쪽으로 했을 때 썩 좋지 않아 가지고 좀 문제가 돼 가지고 임상이 이제 3상 중단이 됐었죠. 네. 중단 권고 받고 중단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상 3상을 진행하거나 한 것들이 없는데, 돈이 뭐 아주 많이 들어가는, 가장 많이 들어가는 쪽을 진행을 하기에는 아직 멀었다. 그래서 기존의 간암 치료제 쪽이 잘 안 되면은 뒤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뒤가 없다라는 게 너무 오래 걸린다라는 거예요. 다음 임상이 3상을 진행을 한다거나 진행을 앞두고 있는 임상이 없다라고도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신라젠 같은 경우 이렇게 파이프라인이 다양한 것 같아도 임상 이상을 마친 게 없다라고 하면은 임상 이상 돌파가 어렵기 때문에 이 구간은 이제 지옥문이라고 하죠. 임상 이상은.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당분간 주가 어려울 수 있다 했는데 횡령 사건이 나오면서 주가가 정지된 겁니다. 그래서 뭐 거래소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 파이프라인이 없다가 뭐 이게 뭐 임상을 진행하는 게 별로 없다 이게 아니고, 진행이 제대로 된 거, 뭐 1상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시작하는 단계니까요. 2상 끝나고 3상을 진행한다거나 이런 좀 진척이 되는 게 없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심리적으로 이제 뭐 우리가 좀 회복을 하려면 좋은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유가랑 이렇게 오르니까 또 인플레이션 우려 감 얘기가 분명히 오늘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 중동 지역 이제 분쟁 쪽으로 해서.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오늘 저녁에 이제 열리는, 이제 오늘 새벽에 열리는 이제 그 미국장 같은 경우도 약간은 이제 불안하게 출발은 할 텐데, 이 부분을 뭐 어느 정도 좀 이겨내느냐에 대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뭐 초에서 중반 정도까지는 이제 살포시시고 한 중반 이후 정도에 이제 좀 양호해지지 않을까,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는 좀 눈치 보기 구간에서 좀 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참고 정도 하시고, 외국인들 수급 동향을 좀 잘 보세요. 이제 선물 매수가 들어오는지, 아니면 뭐 풋옵션 뭐 지금 쌓여 있는 건 얼마 없습니다. 풋옵션 청산 나오고 이제 콜옵션 매수가 들어오는지, 콜옵션 매수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제일 중요한 게 선물 쪽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선물 쪽에 매수가 들어오냐, 이게 뭐 가장 키포인트가 될 것 같고, 이게 별 5개짜리라고 보면은 콜옵션 쪽에 매수가 들어오는 게 그 다음에 별 4개, 그 다음에 풋옵션 매도가 나오는 게 뭐 별 3개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물 매수랑 콜옵션 매수 들어온지 둘 중 하나라도 들어온지를 좀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콜옵션은 뭐 1억, 2억 이렇게 조금씩 들어오는 거 말고 들어오려면 그래도 한 30억 이상 정도는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참 요 정도까지만 체크를 하시고, 이제 선물 매수도 최소 한 3천 계약 이상 정도는 들어와야 되고, 장중만 본다라고 하면은 한 4천 계약 이상 들어오면 좀 그래도 좀 유리하겠죠. 마감에 좀 줄인다고 해도. 그래서 선물은 한 3, 4천 계약 이상, 그리고 콜옵션은 한 30억 이상 정도 매수 들어온지 잘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